일단 빠르게 한 바퀴 돌고 다시 와서 문제를 좀 보더라도 진도로 좀 나가자. 오늘은 고생이 치료 140쪽. 확률이 아직 조금 인지가 안 된다고 하니까 조금 걱정이 되기는 하는데 뭐 확률을 모른다고 해도 여기를 이해하는 게 힘들지 않을 것 같아요. 한번 내용을 좀 보고 읽어보고 나서 생소한 단어도 있는 걸 설명을 할게요. 사실상 수능이랑 시험을 거의 처음 배워보고 해야 되겠지. 확률 변수와 확률 분포의 뜻. 확률 변수, 어떤 시행의 결과에 따라 변수 x가 취하는 값과 그 값을 취할 확률이 정해질 때 이 변수 x를 확률 변수라고 한다. 그 값을 기호로 p, 대문자 x는 x와 같이 나타낸다. 확률 분포, 이 x가 갖는 값과 x가 이 값을 가질 확률의 대응 관계를 x의 확률 분포라고 한다. 사실 이렇게 읽어서 이게 무슨 말인지 이해를 할 수 있으면 좋기는 한데 우리가 이런 게 훈련이 좀 안 돼 있단 말이지. 그래서 이 부분을 풀어서 좀 설명을 할게요. 그 다음 이산 확률 변수랑 확률 분포를 이해를 해야 되고 그 안에서 확률 질량 함수라는 걸 좀 이해를 해야 되네. 그리고 기본적인 이산 확률 변수에 대한 평균 분산 표준 편차를 이해를 하고 이항 분포로 넘어갈 수 있어야 됩니다. 사실은 책의 140쪽 한 페이지만 가지고도 인강으로 2강에서 3강 정도를 하거든. 이게 페이지는 얼마 안 되는데 설명해야 되는 분량이 꽤 많아. 그 변수라는 단어도 좀 와닿지 않을 수 있고 분포라는 단어도 좀 어려울 수 있단 말이지. 이런 거에 대한 용어 정리랑 같이 좀 정리를 해보자고. 일단 우리가 변수라는 단어를 이해를 좀 하려면 중학교 때 배워본 도수분포에서부터 시작해야 돼. 도수분포. 도수분포표는 아마 말하면 어느 정도 기억이 날 거야. 그래서 주로 너희들이 중학교 때 도수분포, 그때는 이제 산포도라고 배웠거든. 그 안에서 도수분포를 배운 게 뭐였냐면 우리 반 학생들의 키를 조사했다, 또는 수학 성적을 조사했다, 또는 집에 있는 내가 가지고 있는 무슨 카드의 장수를 조사했다, 이렇게 조사를 했었을 때 나와지는 도수, 그 분포의 개수를 조사를 한 거를 이렇게 세로 방향으로 해가지고 표를 그렸어. 이를테면 내가 수학 점수를, 우리 반 수학 점수를 조사를 했다. 우리 반 학생이 전교생으로 칠까? 전교생이 100명이라 치면 그 100명 안에서 수학 점수를 조사를 한 거지. 걸릴 수 있게 50명으로 한번 해볼까? 50명, 전체 인원이 50명이에요. 수학 점수가 0점부터 해가지고 10점, 20점, 30점 쭉 해가지고 100점까지 있단 말이에요. 수학 점수를 조사를 한 거예요. 그러면 도수라고 하는 건 실제 사람 수를 말하는 거예요. 그 해당 점수에 해당하는 학생 수가 몇 명이냐, 이게 도수예요. 지금 선생님이 말한 이 안에서 누가 변수인 것 같아? 변수. 이거부터 정리를 해야 돼. 그때는 변수라고 안 배우고 별량이라고 배웠어. 얘네들이 별량이야. 얘네들이 별량이야. 10점이다, 20점이다, 30점, 이게 별량입니다. 그리고 그 별량에 해당하는 이 사람 수, 이걸 도수라고 해. 그래서 그 별량에 해당하는 도수의 분포를 나타낸 것을 도수 분포표라고 해. 지금 두 번째, 우리가 세 번째로 읽은 어떤 x값을 갖는데 그 x값을 가지는 대응 관계를 확률 분포를 한다 그랬잖아. 이것도 대응 관계야. 0점에 해당하는 사람 몇 명, 10점에 몇 명, 이게 대응이야. 대응이 그렇게 어려운 단어가 아니야. 이해되지? 그래서 여기에 5명, 10명, 5명, 3명 쭉 했단 말이지. 2명 이렇게 있었어. 그럼 여기서 해당하는 사람이 이걸 가지고 우리 평균 분산 표준 편차 구할 수 있어 없어? 그게 우리가 중학교 때 배운 내용이지. 할 수 있어야 돼. 됐지? 어쨌든 여기서 하나 좀 추가를 할게. 뭘 할 거냐면 확률하고 연결 지으려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생각하는 건
도수 분포표만 이해하는 게 아니라 이걸 가지고 확률하고 어떻게 연계하느냐를 이해를 해야 돼. 우리가 지금 배우는 내용은 중학교 과정에 있는 도수 분포표에서 벗어나지 않거든. 거기서 그냥 그대로 조금 연결될 뿐이야. 그래서 도수를 얘기하는데 이번에는 상대 도수라는 새로운 용어를 좀 정리를 해볼게. 중학교 때 이걸 설명하는 선생님도 있고 안 하는 선생님도 있는데 교육 과정에서는 빠졌어. 그래서 이 용어를 모르는 학생은 많아. 상대 도수라는 건 뭐냐면 이런 건 거야. 전체 학생 수 중에서 20점 좀 해봐봐. 하자 그냥 20점이 10명이다. 그럼 내가 이렇게 물어볼까? 50명 중에 한 명을 랜덤으로 뽑았는데 그 사람이 20점을 받았을 확률이 얼마야? 50분의 10이지. 10명이니까. 그 50분의 10을 소수로 나타내면 얼마지? 50분의 10이니까 5분의 1이면 0.2잖아. 내가 한 명을 뽑았어. 그 사람이 빵점을 받았을 확률이 50분의 5잖아. 맞나? 그럼 그걸 확률로 나타내면 0.1이지. 이걸 우리는 상대도수라고 해. 도수는 도수인데 수치를 나타내는 전체 비율을 말하고 있는데 상대적인 비율을 말하는 거야. 이렇게 말할 수 있지. 학생 수가 몇 명인지 모르는 상태라 하더라도 어떤 상대도수를 봤을 때 20점 받은 놈의 상대도수가 0.2다. 이게 무슨 의미인 거야? 20점 받은 놈이 전체 학생 수에서 20%의 비율을 차지하고 있다 이 말이잖아. 이해되나? 그래서 전체 학생 수가 몇 명인지 그건 알 수 없어. 실제로 도수가 몇 명인지 알 수 없지만 비율은 알 수 있어 없어? 알 수 있지. 그럼 이렇게 얘기할까? 비율하고 확률 같은 말이야 다른 말이야? 같은 말입니다. 같은 말입니다. 확률이 비율입니다. 비율이 확률입니다. 화장하고 눈까지 커가지고 차라리 모자를 쓰고 다녀. 자는 잘 자는지 모르게. 뭐 얘기했지? 그래 뭐 비율 확률 같은 말. 비율. 그러면 상대도수는 확률이다. 맞는 말이야? 틀린 말이야? 맞는 말이야. 같은 말이야. 상대도수랑 확률. 자 그럼 이걸 가지고 이제 평균분사 표준편사를 구해봐야 돼. 지금 내가 그린 건 도수 분포표거든. 그럼 지금부터는 요거를 연계해가지고 확률 분포표라는 걸 한번 그려볼게. 뭐 없는 표현이긴 하지만 확률 분포표가 곧 상대도수 분포표다. 맞는 말이야? 틀린 말이야? 맞는 말이야. 확률이 상대도수니까. 그러니까 지금 내가 그리려는 확률 분포표는 새로 그린 거 아니야. 맞지? 가볼게. 이제부터는 가로로 안 그리고 세로로 그립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똑같은 걸 옆으로 눕혔을 뿐이야. 수학 점수를 조사하는 거야. 사람 수를 조사하는 거지. 근데 그 사람 수를 이제는 무시하고 여기다 뭘 쓸 거냐? 확률을 쓸 거야. 상대도수를 쓸 거야. 간다. 빵점이 될 수 있고 10점이 될 수 있고 20점. 요거를 우리는 이제 뭐라 부를 거야? 이 숫자들을 별량이라고 했는데 이제 옮겨오니까 이제 뭐라 부른다고? 확률 변수. 확률 변수. 지금 선생님이 쓴 이 표에서는 가질 수 있는 변수 x가 누구라고? 0점, 10점, 20점. 이게 변수인 거야. 됐나? 그때의 확률을 p로 표현하거든요. 그럼 0일 때의 확률은 0.1, 10점일 때 확률 0.2, 20점일 때 확률 0.2 이런 식으로 채워 나갈 수 있겠지. 확률의 총합이 얼마지? 당연히 1이겠지. 맞나? 맞습니까? 요거를 우리는 확률 분포표라고 해. 같은 거야 다른 거야? 같은 거야. 됐나? 자 이때 우리가 확률을 쓸 때 이렇게 씁니다. 책에 있는 거 그대로 지금 옮겨서 설명하고 있는 건가요? 변수 x가 10일 확률 이렇게 표현합니다. 얼마야? 0.1인 거야. 확률을 읽는 거야. 변수 x가 10일 확률 읽을 수 있나? 그러니 변수 x가 s1 확률 물어볼 수 있다 이 말이야. 그 x가 될 수 있는 값이 누구라? 0부터 100점까지다 이 말이야. 가능하나? 그 얘기를 1, 2, 3번에 지금 하고 있는 건 거야. 됐지? 그렇게 생각하면 어려운 거 아니죠? 자 2번으로 넘어가죠. 이산 확률 변수 먼저 설명할게. 지금 선생님이 변수를 지정을 했는데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해봐봐.
공장에서 어떤 과자의 무게를 재는데 공장에서 나오는 과자의 총 무게가 나올 수 있는 게 다 달라. 공정 기계가 아무리 정확하다 하더라도 조금씩 몇 그램씩 그 과자마다 그 무게가 다 다르거든. 그러면 이렇게 얘기를 했다 쳐보자. 이 공장에서 만들어진 과자의 무게가 100g에서 150g 사이에 이 과자가 만들어져. 그럼 이렇게 이들한테 질문할 수 있어. 내가 그 중에 과자 하나를 뽑았는데 이 과자가 132.7g일 확률 계산할 수 있나? 이건 불가능하다. 정확하지 않기 때문에 알 수 없다. 소점까지. 그래서 어떻게 물어볼 수 있느냐? 내가 뽑은 과자가 130g에서 135g 사이에 있을 확률, 이런 거 계산할 수 있어. 시간으로 얘기를 해보자. 지원이랑 내랑 만나는데 정확하게 2시 37분 27초에 만날 확률, 그런 건 제로야. 일어나지 않아. 시간은 실시간으로 계속 흘러가기 때문에. 근데 이런 얘기를 할 수 있지. 2시 30분부터 2시 40분 사이에 만날 확률 생각할 수 있지. 됐어? 자, 지금 내가 변수를 말하는데 수학 점수 0점, 10점, 20점 딱딱 끊긴 놈이 있고, 시간, 무게, 그 다음에 기온, 이런 것처럼 어디서 어디까지 옮겨 다니는 게 실수 범위에서 진짜 자잘하게 움직여 다니는 변수도 있어. 그럼 실수 범위에서 그 변수가 자잘하게 움직여 다니는 이놈은 딱 얼마의 확률, 이런 거 구할 수 있어 없어? 못해. 범위로 해야 돼. 이런 확률 변수를 뭐라고 부르는지 알아? 연속 확률 변수라고 해요. 지금 선생님이 쓴 이런 딱딱 끊겨 있는 거, 0 다음 0.1 없어. 0 다음 10, 10 다음 20 딱딱 끊겨 있는 이걸 뭐라고 부를까? 이산 확률 변수라고 해요. 수학에서 이산이란 말은 끊겨 있다는 거예요. 니들이 끊겨 있는 걸 다 더하는 걸 공부한 걸 시그마라고 배운 거예요. 시그마 배웠지? 시그마는 첫 항, 둘째 항, 셋째 항 다 더하는 거지. 이게 끊겨 있는 걸 더하는 거예요. 연속된 거 더하는 것도 배웠죠. 그게 뭐야? 적분이나 인테그랄이야. 인테그랄은 0부터 1까지 더하는데 0에서 숫자가 뭐 조금씩 뛰어, 그런 거 아니야. 0에서 1까지 실수하면서 계속 다 움직여. 연속된 걸 더하는 게 인테그랄이야. 이미 배웠어. 연속 이산 이해하나? 그럼 한동안 우리가 다루려면 연속이야, 이산이야? 이산 할 거야. 이산 확률 변수. 끊어져 있는 변수. 그 이산 확률 변수에 대해서 확률을 계산하는 식을 주는 경우들이 있어. 뭐라고? 확률을 계산하는 식. 지금 선생님이야 확률을 내 임의대로 그냥 설정해가지고 니들한테 알려줬지만 확률을 계산하는 식이 있을 수 있잖아. 맞나 얘가? 그 확률을 계산해주는 식, 그 함수, 그걸 뭐라 부른다? 확률 질량 함수. 확률을 계산해주는 식. 됐나? 연달아 같이 얘기해보면 연속 확률 변수도 확률을 계산해주는 식이 있거든. 그게 확률 밀도 함수. 비교하면서 이해를 하면 좋아. 용어 정리는 해야 되니까. 이산 확률 변수에 대해서 확률 구하는 식을 뭐라고 부른다고? 확률 질량 함수. 어렵게 생각하지만 그냥 확률을 계산해 주는 함수. 괜찮지? 그 함수에 대해서는 문제 풀면서 조금 익혀보기로 하고, 어쨌든 용어는 그러하다. 괜찮아? 버틴다 힘들다. 갈게. 조금만 더 하면 돼요. 평균, 분산, 표준 편차. 기억나나? 중학교 때 했던 거. 중학교 때 배운 수준이 어느 정도 따위로 쓰레기냐면 무슨 뜻인지는 진짜 1도 몰라. 근데 계산하는 방법은 알아. 이 너무너무 속상한 일이야. 그렇게 해서는 고등학교 수학에서 안 통해. 뜻을 알아야 돼. 식의 변형까지 이해하려면 간다해. 평균이 뭐지? 평균은 우리가 알죠. 도순법에서 이미 배운 내용이고. 평균이 뭐지? 다 더해서 개수로 나누는. 다 더해서 개수로 나누는. 그거를 좀 귀찮지만 써볼게. 이런 개념이거든요. 잘 봐. 전체나 몇 명으로 나눠야 돼? 저 계산에서 50명으로 나눠야 돼. 빵점 받은 시키 몇 명? 5명. 10점 받은 시키 몇 명? 5명. 20점 받은 시키 몇 명? 10명. 이런 식으로 계산하죠. 이걸 우리는 별량 곱하기 도수들의 총합, 이렇게 이해했죠. 별량 곱하기 도수들의 총합. 사실 당연한 거죠. 아이가? 맞지? 그래서 50으로 나눕니다. 자, 이거를 일반화 할게요. 조금 수준으로 올릴게. 잘 봐래.
요거 싹 지우고 잘 봐. 여기 있는 변수를 x1, x2, x3 쭉 해서 맨 마지막에 xn이라고 할게. 그럼 지금 별량이 총 몇 개 있는 거야? n개 있는 거야. 그때마다 차지하는 사람수를 f1, f2 이렇게 쓸게. fn. 그렇게 해서 fn까지 전부 다 더한 거를 라지 n이라고 써볼게. 됐나? 50명에 해당하지. 이거 가지고 평균식 세울 수 있어 없어? 세울 수 있죠. 평균은 보통 2로 쓰거든요. 그럼 평균식 세워보자. 어떻게 되지? n 라지 n분의 x1 곱하기 f1 더하기 x2 곱하기 f2 이렇게 세우나? 그래서 어디까지? xn, fn 됐고. 어려운 거 아니지? 자, 여기서 하나 물어보자. 이 0.1 있잖아. 확률이죠, 확률. 이거 어떻게 계산했니? 이 0.1 어떻게 계산했어? 50분의 5. 이 0.1 어떻게 계산해서 나온 거지? 50분의 10. 전체 학생 수분의 그 해당 점수의 학생 수. 이거지? 그러면 이거를 이렇게 써볼까? 첫 번째 계산한 상대도수, 즉 확률을 P1이라고 해봐. 그 다음 두 번째 걸 P2, N번째 거를 쭉 가서 PN이라고 하면 하나만 얘기해보자고. P1 어떻게 계산한 거라고? 라지 N분의 F1인 거 이해합니까? 그게 확률이라고 해? 자, 세 번째 들으니까 이해하지? 새로 기억이 나지? 간다잉. 평균은 이건 도수 분포표에서의 평균이고 확률 분포표에서의 평균, 확률 분포에서의 평균 이제 정의하자고. 빨간색으로 써줄게. 그걸 우리는 E에 변수가 이제 X라고 지정이 되기 때문에 EX라고 씁니다. 이게 평균이야. 됐지? 에버리지가 뭐 어느 나라 약자더라? 어느 나라에선 E로 시작하거든. 그래서 E 써본 거야. 에버리지 약자야. 자, 갑니다. 요 하트 평평 하다 쳐면 요렇게 하나 따로 쓸 거야. 근데 이 안에 잘 봐봐. 라지 n분의 f1 보이나? 그게 뭔데? P1이잖아. 그러면 확률 분포에서의 평균을 식을 어떻게 정의해야 되노? x1 곱하기 P1, x2 곱하기 P2. 아, 요렇게 갈 거야. 그래서 마지막이 xn, pn. 어려운 거 1도 없지. 이걸 시그마로 표현할 수 있나? i = 1부터 n까지 xi, pi. 그래서 확률 분포에서의 평균을 뭐라고 정의하는지 알아? 변수 곱하기 확률의 총합. 그러니까 이거를 외우고 있는 애들이 많아. 이건 외울 게 아니야. 당연한 거야. 됐지? 정리되나? 당연한 거야. 뭐 굳이 외우려면 외워. 어떻게 외워? 변수 곱하기 확률들의 총합. 여기서 하나만 추가해서 더 강조할게. 우리가 평균을 구하시오라고 하면 이렇게 하는 데 있잖아. 자, 집중해봐. 요 확률하고 배신 앞에는 요거 있지. 이걸 변수라고 한댔잖아. 확률 변수. 맞나? 이 확률 변수의 모양이 바뀔 때마다 이 i의 이름이 바뀌어. 요거 미리 좀 정리해놔. 자, 다시 확률 곱하기 뭐를 할 건데 얘가 딱 변수 x일 때를 우리는 평균이라 부른다니까. 근데 얘가 이름이 바뀔 때, 얘 모양이 바뀔 때마다 얘가 바뀌어. 그때마다 얘 이름도 바뀌어. 알았지? 그렇게 좀 정리를 해두면 좋아요. 자, 그 다음 가볼게. 두 번째가 분산이잖아. 잠도 깨끗 하면 서연이가 말해봐. 분산이 뭐고? 분산. 얼마나 고르게. 퍼져 있느냐. 네. 맞지? 퍼져 있느냐. 이 각각의 별량들에 퍼져 있는 정도. 똑같은 승욱이랑 지환이랑 얘랑 똑같이 금성고에서 시험을 쳤어도 똑같은 평균이 60점이었어도 어떤 놈은 고만고만하게 다 60점에 모여가지고 20점이 나온 놈도 있을 수 있고, 지환이 같은 경우는 막 체육 존나 잘해. 근데 국어 병신이야. 그래갖고 막 빵점, 100점 막 엄청 퍼져 있는데 평균 냈던 60점일 수도 있는 거잖아. 맞나 아이가? 똑같은 평균이 60이어도 그 아이의 분포되어 있는 상태는 학생마다 다 다르겠지. 그거를 수치화한 거야. 분산 얼마나 퍼져 있느냐. 그럼 분산 숫자가 크면 클수록 많이 퍼져 있어, 모여 있어? 눈치로 말해봐.
많이 퍼져 있어. 숫자가 작으면 작을수록 모여 있어. 이걸 어떻게 수치화했을까를 생각해야 돼. 그래서 분산을 이해하려면 먼저 알아야 되는 용어가 하나 있습니다. 편차입니다. 편차가 뭐일 것 같아? 편차. 평균에서 멀리 있는 것 정도 아니에요? 나쁘지 않았어. 자, 각각의 수학 점수가 있지. 누군가는 10점, 누군가는 20점, 누군가는 50점 있지. 근데 이 반 평균을 냈다 치자. 그 반 평균이 60점이었어. 자, 이 반 평균 60점이야. 근데 20개가 시험을 쳤는데 70점이야. 20개의 편차는 10점. 각각의 점수들의 평균하고의 뭐? 차. 그러면 편차가 크다 무슨 말이야? 평균에서 멀다. 내가 과목 평균을 냈는데 내가 국어과목 지한이가 국어과목 편차가 마이너스 70이야. 뭔 말이야? 존나 못 친 거야 그냥. 맞나 아이가? 내가 평균이 73점인데 편차가 마이너스 70이면 3점 받았다는 소리잖아. 편차는 무엇을 알려줘? 내 점수들 중에서 어떤 과목이 변수 x가 평균에서 얼마나 차이 나느냐. 편차가 10점이야. 뭔 말이야? 나 평균보다 10점 잘 친 거야. 플러스 마이너스 있지. 편차들의 총합이 얼마게? 0이어야 돼. 편차의 합은 0이어야 돼. 알았지? 괜찮아? 자, 가보자. 편차가 뭐라고? 이제부터 이렇게 쓸 거야. 변수 빼기 평균. 이해하나? 이렇게 말하면 도순포표에서는 별량 빼기 평균. 이제 우리 확률분포에서는 변수. 확률 변수입니다. 변수 빼기 평균. 됐고. 간다. 분산 정의할게. 이게 평균. 분산의 정의는 편차. 방금 계산하는 거 그걸 제곱합니다. 그걸 가지고 다시 평균 냅니다. 자, 방금 내가 앞에서 얘기했잖아. 확률에다가 뭘 곱할 건데 이 i가 바뀌면 이름도 바뀐다 그랬잖아. 자, 평균 낼 거야. 근데 그놈 평균은 분산이라고 불러. 편차 평균이라고 안 불러. 이름이 바뀌었어. 요거 때문에. 자, 어떤 일이 발생하는지 보자. 평균 계산할 거야. 계산하는 논리는 똑같다는 거잖아. 졸라 어렵지만 분산은 V로 나타냅니다. V를 계산해 볼게. 자, 바로 일반할 거야. 집중해서 봐야 돼. 문자로 쓸 거야. 전체 n으로 나눌 거야. 평균은 전체 수로 나누는 거니까. 자, 뭐에서 뭐 빼가지고 평균 낼 거야? 잘 봐. 편차 변수에다 평균 뺄 거야. 평균은 대문자로 x라고 쓰지만 계속 이거 쓰기 좀 귀찮아서 미들 약자 따와가지고 m이라고 표현하기도 해요. 같은 거야. e도 평균이고 m도 평균이야. 됐지? 자, 갑니다. 제일 처음 거 변수 얼마? 나 계속 지금 여기서부터 하고 있다. 제일 처음 거 변수 얼마? x1이죠. 변수가 x1인데 거기다가 뭘 뺄 거야? 평균 뺄 거야. 요게 뭐야 지금? 첫 번째 놈의 편차. 그걸 뭐 할 거야? 제곱할 거야. 거기다가 사람 수. 우리는 확률 분포니까 확률 곱할 거야. 지금 도순포표지. 도순포표야. 미안해. 도순포표야. F1 곱할 거야. 마찬가지 X2에다가 평균 빼가지고 제곱해가지고 F2 곱할 거야. 이런 식으로 가는 건 거야. 지금 도수분포표 하고 있다. 확률분포표 아니다. 도수분포표다. 맨 마지막이 xn 빼기 m의 제곱 곱하기 fn. 요렇게 되는 거야. 요 놈이 분산이야. 도수분포표에서. 확률분포표 정의할 수 있지. 똑같이 갑시다. V에 자, 이제 됐네. 요게 아까 뭐라 그랬어? n분의 f1. 이게 확률이잖아요. 그럼 똑같네요, 식이. 맞나? 그럼 식이 어떻게 된 건 거고? x1 빼기 m의 제곱 곱하기 p1. 쭉 가서 xn 빼기 m의 제곱 곱하기 pn. 시그마로 좀 표현할까요? 시그마 i 이퀄 1부터 n까지 xi 빼기 m은 얘들아 상수다. 평균은 상수에 평균은 움직여 다니지 않아. 제곱 pi
됐고, 요걸 우리는 뭐라 부른다? 분산. 표시해 줄게. 확률하고 뭘 곱했잖니 지금 보이나? 확률에다가 뭘 곱했어. 그냥 x를 곱해갖고 다 더하면 그거 뭐라 부른다 그랬어? 평균. 확률에다 뭘 곱했는데 뭘 곱했니? 편차의 제곱을 곱했어. 그래서 다 더하면 그걸 뭐라 불러? 분산. 되나? 이름이 바뀌는 거야. 뭐에 따라서? 확률에 누가 곱해지느냐에 따라서. 됐고. 자, 이걸 계산하면 퍼져 있는 정도가 나오겠나? 머릿속에서 한번 굴려봐. 편차가 뭐였는데 각각의 점수들이 평균에서 얼마나 떨어져 있느냐를 말해준다 그랬어. 그걸 플러스 마이너스를 전부 다 플러스로 바꿔 제곱을 했으니까. 그러라고 평균 내면 내 점수들이 평균에서 각각 전부 다 얼마나 떨어져 있느냐의 평균이 나올 거 아니야. 이게 분산인 거야. 표준 편차는 쉽습니다. 표준 편차가 뭐니? 중학교 때 배운 거 기억나니? 기억 안 나죠? 분산의 양의 제곱근입니다. 분산 계산한 후에 루트 씌우면 끝이야. 그러면 질문 잠깐 해야 되겠다. 에이, 일어나 이 새끼야! 분산에다 왜 루트 굳이 씌워서 왜 이런 굳이 새로 붙이니? 그냥 안 해도 될 짓이잖아. 헛짓거리 같잖아 이거. 왜 하니? 그렇지. 저기 제곱했으니까. 그럼 다시 물어보자. 그럼 제곱 왜 안 하는데? 처음부터 제곱 안 하고 그냥 바로 하지. 뭐 멋있게 보려고? 왜고? 당장 플러스 마이너스에서 음수를 양수로 만드는 거야. 음수 양수의 단점이야. 평균을 내려고 해가지고 난 퍼져 있는 정도를 계산하려고 하는데 연산상의 약점이 더셈 플러스 마이너스는 더하고 빼면 이게 수치가 작아지거나 이렇게 된단 말이야. 하물며 편차들은 다 더하면 0이 돼버려. 내가 원하는 수치는 그게 아니야. 그냥 평균에서 얼마나 떨어져 있냐. 그게 많게 떨어져 있든 적게 떨어져 있든 떨어져 있는 정도로 계산하고 싶은데 풀만은 더하거나 빼면 숫자가 애매해져. 그래서 다 양수 만드는 거야. 근데 정확하게 그럼 양수 만드는 게 굳이 제곱하는 방법이 하나 더 있잖아. 절대값 하면 땡큐잖아. 근데 절대값 안 하고 왜 제곱하느냐? 절대값 이제 우리가 이 식의 변형을 할 거거든. 계산하기 편하게 써먹을 거야. 근데 제곱을 한 식은 변형이 돼. 절대값은 변형이 안 돼. 그러면 지금 우리야 한 10개 정도 가지고 편차 분산 계산하니까 할만하다지만 앞으로 니들이 계산해야 되는 별량이 뭐 1000개, 10,000개도 될 텐데 그걸 어떻게 일일이 다 절대값을 해. 불가능하거든. 그래서 제곱을 하니까 숫자가 너무 커져 버렸어. 그래서 다시 작아지게 만든 거야. 상식적으로 아무 뭐 별다른 이유가 없어. 그냥 너무 커져버린 숫자를 작아지게 만든 거야. 그래서 얘도 평균이거든. 정확하게 말하자면 편차를 가지고 평균 냈으니까 편차 평균이라고 부르고 싶은데 제곱한 후에 곱해가지고 평균 냈으니까 이거는 편차 평균이라고 부르기엔 정확한 그 용어는 아니란 말이지. 그래서 표준 편차라고 부르기로 한 거야. 편차의 표준화된 값이다. 사실 어떤 담고 있는 의미는 편차의 평균이 맞아. 됐나? 그래서 분산의 양의 제곱근을 우리는 표준 편차라고 부른다. 표준 편차는 기호로 이렇게 표현합니다. 읽을 때 시그마라고 읽으시면 됩니다. U자를 살짝 눕혀놓은 거예요. 이렇게 쓰시면 됩니다. 요 x는 꼭 붙여야 되는 건 아니야. 그냥 변수가 x다라는 의미에서 붙였을 뿐이야. 됐나? 자, 혹시 여기까지 이해 안 되는 거? 내가 지금 강의도 있고 하니까 지우는데 흰색으로 쓴 이거는 사실은 필요하나 안 하나? 이거는 필요 안 합니다. 이것도 필요 안 합니다. 이 빨간색으로 썼어야 되네. 이게 우리가 지금부터 하게 될 확률 변수에서의 평균 분산이지. 도수 분포표 필요 없어. 맞나 이가? 맞나 이가? 하나만 더 예시를 들까요? 확률 분포 하나만 더 예시를 들자. 이제 니들이 와닿는 확률로 내가 얘기해줄게. 저건 조금 와닿지 않을 수도 있을 것 같아서 주사위를 던져. 100번 던져. 10번만 던질까? 10번 던져. 1이 나올 확률. 주사위를 10번 던지거든. 그럼 1이 몇 번 나올 거야? 알 수 없잖아. 통계는 수학적 확률을 계산하는 게 아니거든. 실제로 몇 번이 나오느냐 경험해 보는 거란 말이지. 그럼 내가 방금 말한 주사위를 10번 던질 때
1이 나오는 주사위의 횟수, 주사위 1이 나오는 주사위의 횟수, 그걸 x라고 놓는 거야. 그럼 10번 던지면 1은 몇 번 나올 수 있노? 통계적으로 0번, 한 번도 안 나올 수도 있고 한 번 나올 수도 있고 두 번 나올 수도 있고 진짜 운 좋으면 10번 다 1 나올 수도 있나 없나? 있지. 이놈들이 뭐가 되는 거야 이제? 확률 변수. 그러면 이것부터 물어보자. px가 3이다. 이건 무슨 뜻이고? 그렇지. 주사를 10번 던졌는데 1이 3번 나올 확률. 별거 아니잖아. 그렇게 이해하면. 그럼 그때마다 각각의 확률을 계산할 수 있나? 그래서 독립시행의 확률을 배워야 돼. 지금 선생님이 말하는 주사위를 10번 던지다가 독립시행이거든. 근데 지금 아직 지환이랑 승우이랑 그까지 도착을 못했잖아. 독립시행 확률 지금 하고 있나? 아직 조금 확률가. 독립시행 확률 하고 있나? 애매하게 되다. 어쨌든 간에 이거 확률 계산한 게 독립시행의 확률이거든. 지금 지환이도 이항분포는 이해하니까 하나만 얘기해볼게. P3 선생님이 구해볼게. P3 하나만 구할게. 하나만. P3 한번 구해봐봐. 어떻게 구하느냐면 이렇게 해야 돼. 10번 중에 3번이 1이 나와야 돼. 예를 들면 3, 6, 5, 5, 1, 2, 3, 1, 1, 3, 2, 6 뭐 이런 식으로 나오면 돼. 그럼 1이 몇 번 나와야 된다고? 10번 던지는 중에. 그럼 이 1이 언제 나오는지도 정해줘야 되잖아. 10번 중에서. 그래서 이렇게 시작하는 거야. 10번 중에 1이 나오는 위치를 먼저 선택하는 거야. 13. 그럼 1이 몇 번 나와야 돼? 3번 나와야 되거든요. 근데 한 번 던질 때마다 1이 나올 확률이 달라지니? 매번 같잖아. 저 주사위 6개 눈 중에서 1 나올 확률 얼마? 항상 6분의 1이야. 던질 때마다. 6분의 1이 몇 번 일어나야 돼? 3번 일어나야 돼. 나머지 7번은 뭐 일어나야 돼? 그거 외에 6분의 5가 7번 일어나야 돼. 이게 주사위 눈이 1이라는 눈이 3번 나올 확률이야. 지금 내 선생님이 세운 식이 독립시행의 확률이거든. 이제 곧 배워야 돼, 니도. 됐나? 그럼 이렇게 각각의 변수마다 확률씩 세울 수 있어, 없어? 세울 수 있지. 이걸 독립시행의 확률이라고 부른다 이 말이야. 졸라 깐진하게 하나 써볼까? 잘 봐리. 10cx 6분의 1의 x 곱하기 6분의 5의 10 빼기 x. 지금 나 뭐 세운 거게? x에 들어갈 수 있는 숫자가 어디서부터 어디까지라고? 0부터 10까지 다 들어갈 수 있다고. 자, 여기서 집중해야 돼. 니들 이항분포를 배웠으니까 이거 0에서 10까지 싹 다 집어넣어서 싹 다 더하면 얼마 나와야 되게? 1 나와야지. 이거 확률 계산해주는 식이거든. 맞나 얘가? 여기다 3 집어넣으면 이거잖아. 자, 이 식 뭐라 부르게? 확률 질량함수. 확률 질량함수가 뭐라 그랬더라? 확률을 그렇지 나타내는 함수. 확률을 알려주는 함수. 확률 질량함수. 그러니까 확률 질량함수 뭐 대단한 게 아니야. 그냥 변수 집어넣으면 확률 계산해주는 함수. 됐나? 확률들의 총합이 1이기 때문에 총합은 1. 자, 그럼 이걸 가지고 평균 부수한 표준 편차 계산할 수 있을까 없을까? 있지. 물론 지금 이거는 계산하기는 힘들긴 하지만 어쨌든 이 계산을 할 수 있을 거 아니냐. 와닿으라고 예시 들어준 거야. 지금부터 우리가 하게 될 내용입니다. 괜찮아? 자, 그래서 140쪽에 보면 확률 질량함수의 성질해가지고 방금 선생님이 설명한 거 바로 밑에 조금 더 볼게. 확률 질량함수의 성질, 이산항의 변수 x의 확률 질량함수가 p라고 하면 1번 그 어딘지 보이지? 확률 질량함수의 성질 맞나? 보고 있나? 1번 확률은 항상 0에서 1 사이다. 뭐 당연한 소리죠. 확률이 1을 벗어날 수 없죠. 확률 음수일 수 없잖아. 확률의 총합은 1이다. 당연한 얘기고. 됐나? 이런 질문 한번 해볼까? 지금 선생님이 세운 이 확률 분포표에서 여기 봐봐. 자, 어떤 학생을 뽑았을 때 그 학생의 수학 점수가 10점에서 20점일 사이의 확률은 0.3. 졸라 단순하지. 확률 두 개 뭐 하면 돼 그냥 더하면 되는 건 거야. 맞지? 지금 3번에 있는 게 그 내용입니다. xi부터 xj의 확률은 그냥 pi부터 pj까지 쭉 다 더하면 된다. 뭐 어렵게 표현되어 있는 것 같아 보이지만 별거 아닙니다. 그 다음은 별표해 놓을래. 이산항의 변수의 평균의 또 다른 표현이 기대값입니다. 기대값 평균 같은 말입니다.
알았지? 이런 것도 외우는 거 아니야. 너가 왜 평균을 기대값이라고 하는지 아니? 지금부터 하게 되는 통계는 얘들아 조금 사고를 벗어나. 앞에 따라서 배운 확률하고 얘기가 달라. 내가 통계를 배우는 모든 나를 거쳐하는 학생들한테 얘기하는 게 수능에서 다 좋아. 근데 통계는 틀려오면 안 돼. 라고 말하거든. 얘들아 통계는 틀리는 단원이 아니야. 니들이 통계를 틀린다는 건 수학을 못하는 게 아니라 국어를 못하는 거야. 아니면 공부를 안 하거나. 내가 국어 못해갖고 틀리는 걸 뭐라 안 할게. 통계는 개념적으로 니들이 틀릴 내용이 아니야. 솔직히 지금 공부하면서 확률 좀 어떻노? 긴가민가 하지. 식수하면서도 이렇게 식수하는 게 맞나? 애매하고 이런 거 많지? 통계는 그런 거 없어. 상당히 명확해. 왜냐하면 이거는 분석하는 거거든. 주어진 자료를 분석하는 거야. 추정하는 게 없어. 그러니까 단원이 좀 달라. 장르가 달라. 지금 이 말을 왜 하느냐면 이제 지금 내가 말할 기대값도 그런 의미야. 그냥 딱 정확하게 꼬라박아야 돼. 이렇게 이해하면 돼. 서현이가 용돈을 받는데 한 달에 저번 달에 10만 원을 받았어. 저번 달에 11만 원 받았어. 이번 달에 얼마 받을 걸 기대해야 돼? 12만 원? 만 원씩 올라가는 거 생각하나? 등차 수열인가? 기대값의 의미는 그 앞에 받았던 두 달의 평균을 말해. 저번 달에 10만 원 줬고 그 전달에 11만 원 줬으면 엄마가 그래서 한 10만 5천 원을 주겠지? 이렇게 생각하는 거야. 그게 기대값이야. 내가 관역을 쏘는데 쏠 때마다 2분의 1 확률이야. 한 번은 안 맞고 한 번은 맞아. 그러면 쏠 때 그 기대값이 얼마야? 이 새끼가 얼마의 확률로 맞추겠다? 2분의 1 확률로 맞추겠다. 이게 기대값이라. 됐나? 그래서 평균이 기대값이야. 됐지? 자, 그 다음에 별표해야 될 것은 평균 정의되어 있지. 평균 EX는 선생님이 쓴 거는 요렇게도 써놨고 요렇게도 써놨지. 근데 책에는 시그마로 표현 안 돼 있네. 옆에 있네요. 옆에 수학 1 해가지고 시그마로 표현되는 거 별표 딱 해놔라. 니 이제 차라리 엎드려 자. 아는 내용이니까 엎드려 자. 내가 깨울게. 끄있어요. 거짓말하지 마. 자, 그다음 분산도 별표해놔라. 근데 분산식은 선생님이 세운 식 밑에 식이 하나 더 있지. 보이나? 보이나? 제대로 보고 있는 거 맞나? 이거 보고 있는 거 맞지 저거? 저걸 할 줄 알았어. 선생님 세운 식이랑 똑같지? 아이가? 완전 똑같잖아. 근데 밑에 식 하나 더 있지. 그거 이야기할게요. 잘 봐요. 아까 내가 제곱하는 이유가 식을 변형을 하기 위해서라고 했잖아. 식이 어떻게 변형되는지 보여줄게. 잘 봐봐. 이 식을 전개를 좀 해볼게요. 조금 복잡한데 어차피 내가 하잖아요. 이 전개 한번 해볼게. 그러면 xi 제곱되지. xi의 제곱 그리고 pi xi 제곱한 거에 pi 곱했다. 그 다음 2 곱하기 2 곱하기 해볼게. 마이너스 2m의 xi pi 그 다음에 m 제곱의 pi 됐고, 아까도 잠깐 얘기했지만 요 m은 평균이고 평균은 상수다. 변수 아니에요. 우리 시그마 안에서 상수는 밖으로 나가도 되잖아. 자, 요거 다 자를게. 식이 어떻게 되는지 봐봐라. 첫 번째 식은 간단히가 안 돼요. 그냥 xi의 제곱 pi, xi의 제곱 pi 그 다음 마이너스 2m 밖으로 나갈 수 있지. 마이너스 2m 밖으로 나가. 요거 밖으로 나가. 그럼 나오는 거 뭐야? xi pi의 시그마지. xi pi의 시그마가 뭐야? xi pi의 시그마가 뭐야? 이게 평균이잖아. 그럼 얘 나가고 나서 남은 게 평균이란 소리네. 그래서 평균 제곱. 그 다음 얘 봐봐. m 제곱 나가. pi는 확률이잖아. 확률의 합이야. 얼마? 확률의 합은 1이잖아. 그래서 그냥 m 제곱만 남아. 됐나? 요것만 시그마가 남고. 끝났네요. 시그마 i 이퀄 1부터 n까지. 요거는 간단히가 안 돼요. 그냥 써 주셔야 돼요. 얘랑 계산하니까 뭐 요렇게 되죠. 요거를 선생님이 니들이 알아볼만 하게 한번 써볼까?
요것도 평균 맞아 아니야? 확률에다가 뭐 곱해서 다 더하면 그거 다 평균이야. 근데 앞에 있는 아이가 조금 다르지. 그러니까 이건 그냥 평균이라고 부르면 안 되겠지. 평균은 평균인데 이름을 평균이라고 하면 안 돼. 그래서 이걸 선생님 이제부터 어떻게 쓸 거냐면 평균은 평균인데 그냥 x를 가지고 평균 낸 게 아니야. x 뭘 가지고? 제곱 가지고 평균 냈어. 빼기 뒤에 있는 건 그냥 평균 제곱한 거지. 평균을 뭐 했다고요? 제곱했다고요. 생각보다 좀 예쁘지. 이걸 학생들이 뭐라 배우는지 알아? 제곱의 평균 빼기 평균의 제곱. 줄여서 제평 빼기 평제. 분산의 변형식은 제평 빼기 평제 이렇게 외워. 제곱의 평균 빼기 평균의 제곱. 밑에 있는 식 볼래? 밑에 있는 식 봐봐. 제곱의 평균 빼기 평균의 제곱. 보이나? 그 시그마 xi 제곱 빼기 곱하기 pi 밑에다 뭐라 써놓을래? 이거 써놔봐요. 이거. 제곱의 평균 빼기 평균의 제곱. 그거 실제로 시험에 나왔어. 나오죠. 중요하니까 뭐 내가 안 중요한 얘기하고 있는 거나 지금 졸라 중요한 얘기들이야 다. 이제 들으니까 좀 뭐 그때 나왔던 게 무슨 의미인지 이해가 되나? 이 정리가 돼야 돼. 왜 그러한지. 엄청 중요하거든요. 학교 시험에 안 낼 수가 없어. 자, 하나만 더 하면 끝이다. 내가 그 밑에 이제 이상한 변수 분평균분사 표준편차에 갑자기 ax 플러스 b에서 a 등장하고 b 등장하지. 요 생뚱맞은 게 누군지를 지금부터 얘기해 볼 거라고. 자, 지금 얘기할 건 뭐냐면 변수가 분명히 x였는데 그 x에다 헛짓거리들을 하는 거야. x에 a도 곱하고 b도 더하고 이렇게 하는 거야. 그럼 이 아이들의 평균분사 표준편차는 뭐가 어떻게 바뀌느냐 설명하는데 요 방법이 가장 현명해. 잘 봐봐. 80, 90, 100점의 점수를 받은 세 과목이 있어. 단순하지? 쉽지? 자, 이 세 과목 평균 얼마니? 평균 90 아니고 90이죠? 당황스럽네? 다 됐어. 아 90이래. 야, 80, 90, 100이 제일 가운데 좀 90인데 평균이 90이야지 시키야. 뭐 이렇게 어렵게 생각해. 일부러 10점 차이 나게 줬는데. 됐지? 됐지? 90, 평균 90. 그러면 분산, 표준편차 계산할 수 있나 없나? 할 수 있지. 한번 해볼까? 분산 계산해도 별로 안 어려우니까. 얘 편차 얼마? 저 마이너스 10이란 말해야 돼. 평균을 빼는 거야. 편차 마이너스 10. 그걸 제곱해 얼마? 100. 그럼 얘는 편차 0이지. 평균은 편차가 0이거든. 0 제곱해봐야 0. 얘 100. 그러게 얼마 나눠? 3으로 나눠. 과목 수로 나누니까. 그래서 편차가 분산이 3분의 200이야. 그럼 표준 편차는 그거의 양의 제곱근이니까 루트 3분의 200이겠지. 요렇게 간단하게 구할 수 있지. 최대한 쉽게 준 거니까. 자, 근데 이 숫자를 내가 니들한테 보여주려고 이걸 지금 하는 게 아니고 이런 생각 한번 해보자. 자, 이 별량들을 전부 다 2배씩 해볼게. 각각 2배씩 해볼게. 얘 160점, 얘 180점, 얘 200점. 이거 세 개 평균 내면 얼마 나올 것 같니? 180점 나와야지. 자, 다시 별량들을 A배 했어. 2배 했어. 평균 몇 배 돼? 방금 이거 평균 몇 점이라고 했어? 180점이라며. 평균 몇 배 됐어? 2배. 뭐 변수에다 A배 하면 평균도 몇 배 된다고? A배 된다고. 변수를 2배씩 하면 평균도 2배 된다고. 자연스럽게. 이것도 당연한 얘기지 솔직히. 맞지? 이걸 수치로 인지하는 게 아니라 상식적으로 인지를 해야지. 또 해볼까? 점수들이 너무 낮아가지고 내가 각각 점수를 전부 다 10점씩 올렸어. 플러스 10점을 했어. 얘 100점, 얘 110점. 평균 되면 얼마? 당연히 100점. 평균에다가 숫자 더하거나 빼거나 하면 평균도 더하거나 빼지지. 그럼 이거를 선생님이 정리해서 써볼까? 내가 어떤 변수에다가 헛짓거리들을 할 거야. 2배를 하기도 하고 몇 점을 더하기도 하고
요렇게 해가지고 평균을 한번 구해 볼 거야. 그거는 그냥 평균을 계산한 거에다가 A 배하고 B 더해도 상관 있어 없어? 없어. 쉽지? 하나 더. 분산 계산할 거거든. 쉬운 거 먼저 할게. 분산의 뜻은 퍼져 있는 정도야. 퍼져 있는 정도라는 말의 의미는 또 이렇게도 이해해 볼 수 있어. 요 숫자들이 간격이 어떠하냐 이런 말이기도 해. 퍼져 있다는 표현은. 잘 봐봐. 지금 현재 분산을 한번 분포를 보면 평균 기준 한식기는 10점 낮고 한식기는 10점 높지. 좀 단순한 분포를 가지고 있잖아. 자, 이거를 10점을 더했어. 분산이 바뀔까? 퍼져 있는 성질이 바뀌었나? 이건 똑같지. 왜? 똑같이 10점씩 올랐으니까 얘 10점 낮고 얘 10점 높잖아. 분산 계산하면 똑같은 값 나옵니다. 자, 분산해서 더하고 빼는 건 의미가 있다 없다? 없다. 퍼져 있는 건 변하지 않는다. 자, 근데 2배예요. 자, 퍼져 있는 정도가 바뀌냐 안 바뀌니? 이건 바뀌지. 20점 낮고 20점 높잖아. 이해가 되나? 이걸 가지고 분산 계산하면 저 편차를 제곱하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됩니다. 더하고 빼는 거 무시해. 의미 없어. 근데 곱해진 건 의미가 있어. 이거 제곱해서 분산 더 커집니다. 제곱해서 분산이 커집니다. 이런 얘기 해볼까? 지금 현재 분산이 얼마야? 3분의 200이거든요. 각각 2배씩 해서 분산 계산하면 얼마 나오게? 3분의 800 나옵니다. 2배 했어. 그럼 분산은 몇 배 돼야 돼? 2배의 제곱 4배 돼야 돼. 그래서 3분의 800 나옵니다. 졸라이 커집니다. 이해되나 무슨 말인지? 아, 이런 거. 됐죠? 표준편차는 뭐 그냥 양의 제곱뿐이니까. 표준편차를 계속 생각할 때 분산에서부터 제곱뿐만 하면 돼. 양의 제곱뿐 하면 되니까 절대값 A의 원래 표준편차 하면 되겠죠. 이 A는 음수일 수도 있긴 하거든요. 됐나? 그거 쓴 거예요? 1, 2, 3번? 맨 마지막에? 됐지? 요까지를 이해하는데 강의로 거의 2강에서 3강은 들어줘야 돼. 제대로 이해하려면. 지금 그걸 우리는 뭐 지금 정시 대비를 또 같이 해야 되는 상황에서 느긋하게 할 수는 없어서 그냥 한 방에 빡 해버린 거야. 아마 문제 풀어보면 좀 와닿을 거야. 대신에 용어 정리는 좀 정확하게 해. 내가 서윤이가 있으면 강의를 안 찍었을 수도 있긴 한데 어차피 내가 이거 할 때는 강의를 좀 찍는 편이거든. 니들 돌려서 보라고. 그래서 혹시 헷갈리거나 하면 다시 강의 좀 펼쳐보시고 2학 부포는 다음 시간에 설명하기로 하고 단순한 것들 먼저 한번 볼까? 지금 일단 쟤는 지금 저 세상 갔으니까 얘들아 144쪽 봐봐봐. 풀지는 않을게. 근데 니들이 직관해가지고 이 문제가 풀 수 있을지 한번 봐봐. 570번 봐봐. 스텝 1에 첫 번째 문제 보고 있니? 자, 1, 2, 3, 4, 5, 6, 7의 평균 표준편차 구하시오. 구할 수 있겠나? 이건 가능하겠지? 2번 볼까? 세 자료 A 자료가 이렇게 있고 B 자료가 이렇게 있고 C 자료가 이렇게 있다. 그 표준편차의 대소관계를 따져라. 그냥 표준편차 구하라는 소리지. 계산할 수 있겠죠? 자, 73번 봐봐. 73번. 다음 중 연속 확률 변수인 것은 변수가 연속적으로 연결되어 나타나는 것은 어느 하루 동안 교실의 최저 온도. 연속 확률 변수 맞나? 이건 연속 확률 변수가 맞아. 온도는 37.273735도 이런 거 없어. 온도는 어디서 어디 사이 이렇게 말해야 돼. 니은 어느 지역 소방서에 하루 동안 걸려오는 전화수가 2.3번 이런 게 있나? 5번 걸려오든지 7번 걸려오든지 이거는 끊기잖아. 전화 오는 수니까 이거는 이상 확률 변수. 그러니까 연속 확률 변수는 아닌 거죠. 디귿 이건 맞죠. 시간은 무조건 연속 확률 변수죠. 그래서 기억 디귿이 답인 거죠. 그래서 572번 같은 것도 보면 이상확률 변수랑 연속 확률 변수는 직관으로 바로 알아볼 수 있어. 뭐 사람수, 던진 횟수, 눈의 차, 문항수 이런 거 전부 다 이상확률 변수야. 1년 동안 울릉도 내린 적설량 그 양을 어떻게 이상확률 변수로 얘기해. 맞잖아.
니들이 강수량으로 나와지는 수치 있잖아. 오늘 강수량이 뭐 30ml다 이렇게 나오잖아. 그 진짜 30ml 온다는 소리가. 너 진짜 똥멍청이 아니면서 그렇게 이해 안 하잖아. 추정 수치인데 그것도 평균화된 수치지. 30점 몇 ml가 온 것도 그냥 30ml라고 말하는 거잖아, 그지? 그런 게 연속 확률 변수인 거야. 자, 그다음 575번 봐봐. 풀지 않을 거야. 니들이 풀 수 있는지 보는 거야. 575번 A랑 B 구할 수 있나? 개념적인 접근을 해야 돼. 확률 변수니까 확률의 총합은 1이어야 돼. 그럼 A 구해지는 거지? B는 당연히 1이어야 되고 수준 떨어지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건 거죠. 578번 봐봐. 보고 있나? 확률의 총합은 1. 그럼 A 구할 수 있지. 그럼 A가 구해졌어. 그러면 평균 구할 수 있나? 평균이 뭐였더라? 변수 곱하기 확률들의 총합. 세로 방향으로 0하고 10분의 3 곱하고 1하고 5분의 3 곱하고 10분의 6이고 10분의 1인가 그럼 A가? 그럼 2하고 10분의 1 곱해서 그냥 다 더하면 돼. 그게 평균이야. 지금 봐봐봐. 이 참 웃기다니까. 야는 지금 다 들었으니까 초작까지 자도 내가 안 깨우고 있는 거고 니는 두 번째 들으니까 조금 들을만 하지. 이게 딱 뭔가 이게 그때 내가 배웠던 이런 거 있지. 그럼 니는 지금 딱 뭐냐면 버퍼링이 딱 있어. 이해를 하고 하긴 하지만 이해하는 시간이 좀 걸려. 알겠어요. 알겠어요. 이게 있단 말이에요. 지금 너무 대비되는 거야. 내가 통계 단원 같은 거를 여러 번 수업을 하려고 수학을 반복하려는 이유가 이런 것 때문이야. 특히나 통계는 너무 개념에 집착해야 되는 단원이라 가지고 한 번 들었을 때, 두 번 들었을 때, 세 번 들었을 때 하나가 당차야 돼. 그리고 지환이는 명심해야 될 게 이 뒷부분은 꽤 많이 혼란스럽거든. 용어가 꽤 복잡해. 내가 딱 그때 누가 20가지 질문을 했었나? 하여튼 그 질문할 때 뭐 이런 거 질문한 적이 있었어. 표본 평균의 표준 편차가 뭐냐? 뭐 이런 질문 한 적이 있거든. 누구한테 그 질문 했지? 했는데 그 말 조금만 바꾸잖아. 진짜 아예 못 알아들어. 지금도 약간 헷갈릴 수 있어. 지환이 입장에서. 왜냐면 이게 처음 들으니까. 이게 아예 처음 듣는 거잖아 지금 맞지? 그러니까 당연히 혼란스럽지. 대신에 정확하게 잡아야 될 용어들의 그 정의는 해야 돼. 이렇게 공부해야 하잖아요. 일단 기본적으로 평균 분산 표준 편차의 뜻이 뭔지를 국어적으로 풀어내야 돼. 말할 수 있어야 돼. 분산이 뭐냐? 퍼져 있는 정도. 수학적으로 어떻게 정의하느냐? 편차의 제곱의 평균. 그럼 편차의 제곱의 평균이 뭐냐? 수식화할 수 있어야 돼. 쓸 줄 알아야 돼. 뭔 말인지 알겠지? 단계가 그렇게 돼야 돼. 말 뜻 알아야 되고 그거를 풀어 수학적으로 정의할 줄 알아야 되고 그걸 수식화할 줄 알아야 돼. 전부 다 그래. 전부 다. 알았지? 그렇게 해야 머릿속에 조금 남고 인지가 돼. 자, 579번 봐봐봐. 곱셈공식 이제 분산의 변형공식 말하는 거거든. 확률배수 x에 대해서 EX가 뭔데? EX 579번. EX가 뭐니? 저 2라는 수치가 뭐야? 평균. 자, EX 제곱은 뭐라 읽을거라 우리? EX 제곱 이거 제곱의 평균. 제평 이렇게 읽어도 괜찮아. 자, 이거 두 개를 줬다는 건 너무 뭐 구하라는 소리라고 이건. 분산 구하라는 소리라고. 분산 계산식이 뭔데? 제평 빼기 평제니까. 맞나? 그래서 9 빼기 4 5가 분산이죠. 됐고 그런 거 얘기하려고 하는 거예요. 지금 내가 무슨 말을 하려고 하는지를 이해해야 돼. 괜찮지? 나머지 쉽습니다. 할만합니다. 그럼 오늘 한 게 어디까지냐면 590번까지 할 수 있어. 이 항공포를 안 했기 때문에. 좀 더 하고 싶은데 하도 인사를 많이 했어갖고 더는 못하겠고 590번까지는 풀 수 있어야 해요. 됐나? 자, 한번 풀어봐봐. 화장실 갔다 올 사람들 갔다 오.